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김밥집에 들어섰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게 다인데 혹시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다른 손님들이 코를 찌푸렸어요. 아, 진짜 너무하네. 저런 사람까지 받아주면. 맞아. 다른 데 가자. 한 명, 두 명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떨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제가 나갈게요. 순간 김밥집 사장, 한다정이 노인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죠. 다정은 대체 뭐라고 한 것일까요?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 바로 동해그룹 회장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윤만규입니다. 동해그룹이라는 회사를 일구어 온 지 거의 50년이 되어가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아흔이 가까워진 지금에서야 고백할 수 있는 조금은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그 해는 2024년 봄이 막 피어나던 4월이었어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저희 본관 42층 회장실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신문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여의도 쪽 벚꽃이 연분홍 구름처럼 피어있더군요. 봄이 오면 늘 기분이 좋아지곤 했는데 그날은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회장실 책상은 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그날 결제할 서류들이 높이 쌓여 있고 오른쪽에는 태호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태호는 6살쯤 되어 보였는데 제 무릎에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아이가 커서 저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죠. 회장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정밀한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20년 넘게 저와 함께 일해온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고 눈빛도 어딘지 불안해 보였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짓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미란 실장이 평소에도 신중한 성격이지만 이렇게까지 망설이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태호 상무님 관련해서인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 태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요. 교통사고라도 났나?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말썽 한 번 부리지 않고 자랐거든요.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에 회사 일도 묵묵히 잘 해내고 있었어요. 어서 말해보게. 무슨 일인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평소 동선을 파악해두고 있었는데 연인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란 실장이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갈색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사진이었습니다. 태호가 어떤 여자와 함께 웃으며 공원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더군요. 두 사람 다 편안한 차림새에 자연스럽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연인 사이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 손에서 사진이 살짝 떨렸어요. 왜 이런 걸 조사했느냐고 묻기도 전에 미란 실장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론에서 관심을 보일 수도 있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그런데 회장님, 그분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설마 무슨 문제가 있는 여자인가 싶어서 걱정이 앞섰거든요. 망원시장에서 김밥집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김밥집이라고요? 우리 태호가 시장 골목에서 김밥을 파는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더 있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 영화관 앞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사진 속 여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하고 수박한 차림새에 밝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못생기지도 않았고 인상도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확실한가? 예. 한다정 씨라고 하시고 혼자 다정분식이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으신 것 같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동해그룹 후계자가 시장 골목 김밥집 사장과 연애를 한다니.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들은 뭐라고 할까요? 언론은 또 어떻게 나올까요? 재벌가 도련님의 서민 코스프레라는 식으로 비꼬지 않을까요? 언제부터지? 약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시는 것 같고 가끔 평일 저녁에도. 6개월. 그동안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요즘 태호가 좀 밝아 보인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웃는 일도 많아지고 주말에 일찍 퇴근하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제 마음속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제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부르셨나요? 태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요즘 부쩍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랬더군요. 눈가의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전체적으로 여유로워 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변하는 건가요? 저는 사진을 태호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어요. 이게 뭔가? 태호가 말없이 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죠. 언젠가는 들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내가 물어보고 있잖나. 이게 뭐냐고. 아버지,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너무 끌었네요. 언제? 결혼이라도 하고 나서 말할 작정이었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동해그룹 후계자가 김밥집 사장과 만난다고? 이게 말이 되나?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50년간 맨손으로 쌓아 올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가며 여기까지 왔는데, 체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조심해왔는데. 좋은 분입니다. 한번 만나보시면 아버지께서도 만나볼 것도 없어. 당장 정리해. 아버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태호의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갔어요. 평소에 한 번도 제게 대들어본 적 없는 아이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어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한 명의 성인 남자로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없다고, 뭐가 없다는 거야? 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칼처럼 찔렀어요. 태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진짜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미란 실장이 조용히 물을 따라주었지만 목이 메어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창밖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어지럽게 춤추고 있더군요. 태호야. 예. 아버지. 내가 무슨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있나? 동해그룹이 뭐하는 회사인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짊어져야 하는지 알고 있어? 압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경솔하게? 사랑에는 신분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이 따로 없다고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젊은 아이들은 참 순진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군요.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사랑이 얼마나 무력한지 모르고 있어요. 좋아.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조용히 해. 내가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하겠어.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나선다는 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설명은 필요 없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낫겠다. 다정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그만해. 나가봐. 할 일이나 해. 태호가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가면서 한 번 더 뒤돌아봤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의 애타는 시선을 받아주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돈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태호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온갖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미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며칠 낡은 옷 좀 구해두게. 아주 초라한 걸로. 회장님, 그 김밥집에 직접 가볼 생각이야.
정말 그러실 건가요? 하, 응.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어. 가난한 사람으로 변장해서 말이야. 차창 밖으로 저물어가는 하늘이 보였어요. 붉은 노을이 한강 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태호의 눈빛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 아이가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우리 가문의 체면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시험해 보겠다고. 그 여자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지,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지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고 있었죠. 다음날 오후, 저는 미란 실장이 구해온 낡은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20년도 더 된 듯한 회색 점퍼에 색이 바랜 청바지, 밑창이 달아서 한쪽이 기운 운동화까지.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며칠간 면도도 하지 않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가시는 겁니까? 미란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일했지만 이런 모습에 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응. 오후 한가한 시간에 가볼 거야. 그때가 제일 자연스럽겠지. 혹시 알아보시면 어떡하죠? 설마 알아보겠어? 이 꼴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화려한 양복 대신 남루한 옷차림, 반질반질 윤기 나는 구두 대신 너덜너덜한 운동화. 이런 제 모습을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망원시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오래간만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나더군요.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러시아워가 지난 오후라 그런지 차량 안은 한적했어요. 할머니 몇 분이 장바구니를 들고 앉아있고 학생 몇 명이 졸고 있었죠. 지하철 안에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봤어요. 손목 시계도 빼고 지갑도 낡은 걸로 바꿔왔습니다. 그 안에는 구겨진 지폐 몇 장과 잔돈만 들어있었어요. 완벽한 가장이었죠. 망원역에서 내려 시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골목길이 생각보다 복잡하더군요. 좁은 길 양쪽으로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어요. 생선 비린내와 김치 냄새, 튀김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어린 시절 살던 동네 생각이 났어요. 그때도 이런 냄새들 속에서 살았었죠. 다정분식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가게였어요. 입구는 유리문이고 안에는 테이블이 5개 정도 있어 보였습니다. 간판도 오래된 것 같았고 벽에 붙은 메뉴판도 색이 바래 있었어요. 전형적인 동네 분식집 모습이었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운터 뒤에서 김밥을 만들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여자, 한다정이었어요. 생각보다 인상이 좋았습니다.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깔끔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자기적이지 않은 진짜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죠.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님이 몇 명 있었어요. 정장 입은 직장인 하나, 주부로 보이는 여자 둘, 학생 1명. 모두들 제 모습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당연했죠. 이 깔끔한 가게에 제가 너무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뭘 드릴까요? 다정이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여전히 웃음기가 있었습니다. 제 차림새를 보고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일부러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말 구겨진 지폐였어요. 미안 실장이 일부러 구해온 거였죠. 이것만 있는데 뭘 먹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도 일부러 작게 했어요. 눈치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에요. 다정이 잠깐 지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김밥 한 줄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녀는 바로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어요. 김 위에 밥을 펴고 단무지와 당근, 시금치를 올리더니 능숙하게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냄비에서 뜨거운 국물도 한 그릇 떠왔어요. 여기 앉으세요. 다정이 구석 자리를 가리켰어요. 다른 손님들과 좀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배려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손님들을 의식한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특히 정장 입은 직장인은 대놓고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코를 살짝 찌푸리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김밥이랑 어묵국 나왔습니다. 다정이 접시와 그릇을 가져왔어요.
김밥은 깔끔하게 썰려 있었고 어묵국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1,000원인데 이것도 주시나요? 저는 일부러 어묵국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냥 드세요. 따뜻할 때 드시는 게 좋아요. 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친절해 보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어 김밥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고소한 참기름 향이 퍼졌어요.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어묵국도 한 숟가락 떠서 마셔봤는데 진한 육수 맛이 입안을 감쌌습니다. 어떠세요? 다정이 물었어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천천히 드세요. 그녀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서 다른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하는 모습이 부지런해 보였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더군요. 그때 입구에서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작업복 차림의 건설 현장 직원 같아 보였습니다. 그 남자도 제 모습을 보더니 표정을 찌푸렸어요. 어? 이런 사람도 받아주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들렸습니다. 다정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라면 하나. 남자가 퉁명스럽게 답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앉은 반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계속 김밥을 먹으면서 다정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그녀는 정말 누구에게나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저에게도 불편해하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말이에요. 차별하지 않았어요. 어묵국을 다 마시고 나니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시험하려 했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더 드실 거 있으세요? 다정이 다시 물었어요. 빈 그릇을 보고 있는 제게 다가와서요. 아니요. 잘 먹었습니다. 그럼 물이라도 한 잔 더 드세요. 그녀는 말하기도 전에 물잔을 가져왔어요.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세심한 배려였죠. 저는 1,000원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구겨진 지폐가 초라하게 놓여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정이 말했어요. 또 오세요. 언제든지 편하게 오세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사교 멘트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게를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다정은 다시 김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여전히 부지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손님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아무나 다 받아주면 가게 이미지가. 괜찮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다정의 대답이었습니다. 담담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요. 골목길을 걸어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뭔가 예상과 달랐어요. 돈을 보고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쫓아낼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우연히 기분이 좋은 날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부터 착한 척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더 확실한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어묵국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에 들은 그 말도 계속 맴돌았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늘 계산해왔어요. 주고받는 것의 균형, 손해와 이익, 체면과 실리. 그런데 그 여자는 그냥 주더군요. 아무 조건 없이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김밥의 고소한 맛, 어묵국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다정의 자연스러운 미소까지. 모든 게 낯설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저녁에 미란 실장이 물었어요. 글쎄, 좀 더 봐야겠어. 나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모르겠다고. 한 번으로는 부족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어려운 시험을 해봐야겠다고. 진짜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작은 기대도 있었어요. 정말 혹시 태호의 선택이 옳았던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요.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첫 번째 시험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다시 그 낡은 옷차림을 하고 다정군식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시험을 해보려고 했어요. 어제는 너무 순한 시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그 여자의 속마음을 알아보려면 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봐야 했어요. 시간을 일부러 저녁 6시 반으로 맞췄습니다.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죠. 가게가 가장 바쁠 때였어요. 그때가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게 앞에 도착하니 역시 붐비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니 테이블은 거의 다 차 있었어요. 정장 입은 직장인들, 학원 끝나고 온 학생들, 퇴근길 주부들까지. 다정은 혼자서 분주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다정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표정을 자세히 보니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이마에 살짝 땀이 맺혀 있었어요. 가게 안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대화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냄비에서 끓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모든 테이블이 차 있어서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어요. 잠깐만요. 금방 자리 나올 것 같아요. 다정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학생이 일어나며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다정이 테이블을 빠르게 치우고 물수건으로 닦았어요. 그 자리는 다른 손님들 사이에 끼어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제처럼 구석진 곳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쪽으로 직장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쪽은 정장 입은 여직원 둘이고 다른 한쪽은 넥타이를 푼 남직원이었습니다. 모두들 제 모습을 힐끗힐끗 보더군요. 뭘 드릴까요? 다정이 물었어요. 손에는 주문받는 메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라면. 라면 하나요. 저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주머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폐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잔돈을 흘리기도 했어요. 일부러 소란을 피우는 거였죠. 천천히 하세요. 다정이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서 건네주었어요.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라면이 나오고 저는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부러 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거리며 면을 빨아먹었어요. 젓가락질도 서툴게 해서 국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옆 테이블 여직원들이 표정을 찌푸렸어요. 진짜 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다른 손님들에게도 들렸어요. 저는 더 심하게 굴었습니다. 젓가락으로 그릇을 톡톡 치면서 큰 소리를 냈어요. 의자도 끌어당기고 기침도 큰 소리로 했습니다. 완전히 민폐를 끼치는 거였죠. 야, 진짜 너무하네. 옆 테이블 남직원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정이 얼른 달려와서 사과했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만.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가게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다정이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진짜 못 먹겠네. 여직원 중 하나가 일어섰어요. 계산하려고 카운터로 가면서 다정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손님 좀 가려가면서 받으세요. 이런 사람까지 받아주면 다른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정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맞아. 아무나 받아주면 안 되지. 가게 분위기가 이게 뭐야? 다른 데 가자. 한 명, 두 명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하고 나가는 손님들의 표정이 모두 불쾌해 보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다정을 곤란하게 만들고 장사에 피해를 주고 있었죠. 그런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정이 나가려는 손님들에게 계속 사과했어요. 허리를 깊이 숙이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때 맨 마지막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일어났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오셨죠. 사장님. 예, 할아버지. 괜찮아요. 사람이 배고프면 소리 좀 날 수도 있는 거지. 뭔가 잘못했나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다정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였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웠나 봅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할아버지가 계산을 하고 나가셨어요.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몇 명만 남았거든요. 다정이 테이블을 치우면서 중얼거렸어요. 제가 부족해서 손님들이 불편하셨을 텐데.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자책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으킨 소란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나간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연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라면을 다 먹지도 못하고 일어섰어요. 계산하려고 카운터로 갔는데 다정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네. 힘드실 것 같아서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오세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민폐를 끼쳤는데도 돈을 받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아니,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돈 드릴게요. 정말 괜찮아요. 다음에 드시고 싶을 때 오세요. 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화내지 않았습니다. 짜증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 처지를 이해해 주려고 하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아요. 다정이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요. 가게를 나오는 길에 뒤돌아봤어요. 다정은 혼자서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빈 가게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성공한 시험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분명 다정에게는 큰 피해를 줬어요. 손님들이 나갔으니까 매출도 줄어들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 여자는 끝까지 저를 내쫓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해줬습니다.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장사 때문에 억지로 참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런 사람인 걸까요? 지하철역까지 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할아버지의 말도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소리 좀 날 수도 있는 거지.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아니, 분명히 잘못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다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손님들에게 사과하던 모습, 저를 걱정해주던 모습, 마지막에 웃어주던 모습까지. 모든 게 진심이었던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든 생각이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그 여자를 시험할 자격이 제게 있는 걸까? 이런 방식이 옳은 걸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짜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두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다음에 또 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것이었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 주 토요일 새벽, 저는 또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정말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말이에요. 지난 두 번의 만남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새벽 6시쯤 도착했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조용한 줄이었습니다. 모두들 작은 보자기나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거든요. 혹시 새벽 할인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어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다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손에는 큰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김밥이 한 줄씩 담긴 봉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다정이 맨 앞에 서 계신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그 할머니는 아마 80이 넘어 보이셨습니다. 등이 굽어 있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고맙네. 고마워. 할머니가 김밥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 다음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김밥을 받으시면서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뒤로 계속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10명, 아니 15명도 넘어 보였습니다. 다정은 한 분 한 분께 김밥을 손에 쥐어드리고 있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정중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안부도 물었어요. 할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무릎은 좀 어떠신가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그분들의 사정을 알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료 나눔이었던 거예요. 토요일 새벽마다 어르신들께 김밥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받아가시고 나자 다정히 빈 쟁반을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잠깐 후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보온병을 들고요. 아직 남아 계신 할아버지 두 분께 따뜻한 차를 따라 드렸어요. 일회용 종이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컵이었습니다. 추우실 텐데 따뜻한 거 드시고 가세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들이 감사 인사를 하시며 차를 마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매주 토요일마다 벌어지는 일인가 보다 싶었거든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들이 가시고 나자 다정히 혼자 뒷정리를 했어요. 컵을 씻고 바닥을 쓸고 간판도 닦았습니다. 아직 해가 제대로 뜨지도 않은 새벽이었는데 벌써 하루 일과가 시작된 거였죠. 저는 더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뭔가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다정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알아봤나 봅니다. 지난번에 술안을 피웠던 그 손님이라고 말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놀랍게도 반갑게 인사했어요. 지난번 일을 나쁘게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아까 그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김밥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끄러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왜요? 특별한 이유라도. 다정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예전에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받아봤다고요? 네. 16살 때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 때였죠. 다정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옛날 기억을 꺼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일도 제대로 못 구하고 먹을 것도 없고 어느 날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다정의 얼굴에 그때의 아픔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거든요. 그날 길에서 쓰러졌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요.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일으켜 주셨는데 다정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을 주셨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요. 힘내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그래서 네, 그 김밥 한 줄이 저를 살렸어요. 그 따뜻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요. 다정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때 받은 마음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외로우실까봐, 끼니를 거르실까봐 걱정되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체면이나 이익을 따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머니 이름은 모르세요? 모르죠. 그냥 지나가시던 분이셨는데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요. 다정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담겼어요. 그때 도움을 주셨던 분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이요. 만나고 싶으시겠어요? 많이요.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새벽 바람이었는데 왜인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정의 이야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분이 원하신 건 제가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을 전해주는 거일 것 같아서요. 다정이 웃었어요. 정말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깨달음과 평안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코끝도 찡했어요. 이게 진짜 사람의 마음이구나 싶었거든요.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받으면 받은 만큼, 주면 줄 만큼 계산했었거든요. 손해보는 건 싫어했고, 이익되는 것만 추구했어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었었죠. 하지만 다정은 달랐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필요한 곳에 따뜻함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손님도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따뜻한 밥 한 그릇 정도는 언제든지 대접할 수 있어요. 다정이 제게 말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지난번에 소란을 피웠던 저에게도 이런 말을 해주다니.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나온 눈물이어서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죄송해요. 갑자기. 괜찮아요. 새벽 공기가 차서 그런가 봐요. 다정이 따뜻하게 말해줬어요. 제 눈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가슴이 너무 꽉 찬 느낌이었어요. 미안함, 고마움, 부끄러움이 뒤섞여서 복잡했습니다. 집에 가시죠. 추워요. 네. 네.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골목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다정이 가게 문을 닫고 있었어요. 토요일 새벽 나눔을 마친 후의 모습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다정의 16살 이야기, 김밥 한 줄의 의미,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는 마음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들인지 말이에요. 체면, 명예, 남들의 시선, 그런 것들이 진짜 사람의 가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정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큰 회사도, 많은 돈도, 화려한 학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나누려는 마음 말이에요.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충분히 알았거든요. 이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어요. 태호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다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좋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의 선량함을 이용하려 들지는 않을까? 혹시 누군가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 착한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되었거든요. 그 걱정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그 주말 오후 저는 다시 다정분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변장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차림으로 갔죠. 다정의 진심을 확인한 후라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가게에 들어서니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손님은 몇 명 없었는데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다정의 표정도 어딘지 어두워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여전히 밝게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뭔가 걱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게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다정이 일하는 모습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보였거든요.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배가 나오고 얼굴이 붉은 전형적인 중년 남자였어요. 차림새는 번듯했지만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한다정 씨, 큰 목소리로 다정을 불렀어요. 손님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박 사장님. 다정이 당황스럽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박동식, 건물주였어요.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월세가 석 달째 밀렸다고 했지.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박동식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어요. 탁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다음 주까지 안 갖고 오면 나가야 돼. 알겠어? 박 사장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장사가 안 되면 다른 일 찾아. 여긴 자선사업하는 곳이 아니라고. 박동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공짜로 김밥 나눠준다면서. 그럴 여유 있으면 월세나 제때 내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참고 있었습니다. 박동식이 나간 후 가게는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다정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한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사장님. 네, 할머니. 우리가 조금씩 모아볼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토요일마다 김밥 얻어먹는 우리가 뭐라도 해야지. 할머니의 말에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하나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도와드려야죠. 맞아요. 평소 신세를 많이 졌는데 테이블 위로 돈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어요. 1,000원, 2,000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돈이 어디 있어요. 말 말아요. 받기만 하면 우리가 미안하지.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25살이던 때였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사업 미천을 모으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도 월세를 못 낸 적이 있었어요. 집주인이 독촉하러 와서 모욕을 줬었죠. 가난한 주제에 꿈만 크다고 비웃었어요. 그날 밤 얼마나 분하고 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공장 사장님이 월급을 미리 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건네주셨죠. 덕분에 월세를 낼 수 있었어요. 그때의 고마움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다정의 상황이 그때의 제 모습과 똑같았어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현실의 벽에 막힌 상황 말이에요.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다정에게는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태호의 아버지라는 것도 있었고요. 저는 조용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건물 체납분부터 정리하게. 그리고 매입도 알아봐. 회장님, 빨리 해.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전화를 끊고 나서 골목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좁은 길, 오래된 가게들, 정겨운 이웃들. 이런 곳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었으니까요. 다정이 가진 그 마음, 이웃들이 보여준 그 마음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마음, 계산 없이 나누는 정성. 이런 것들이 진짜 값진 거였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다정을 도와주되 그 마음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그리고 제 아들이 선택한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다고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솔직히 털어놓는 일이었죠. 그 다음 일요일 저녁 저는 평상복을 차려입고 다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미란 실장이 미리 알아본 주소였어요. 망원동의 작은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오래된 건물이었죠. 3층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야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였거든요. 그동안 숨기고 숙였던 것들을 모두 털어놓아야 했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벨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다정의 목소리였어요. 문틈으로 보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김밥집에서 뵌 손님입니다.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다정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를?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다정이 당황스러워했어요. 갑자기 찾아온 손님 때문이었죠.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작은 원룸이었어요. 평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낮은 테이블 앞에 앉았어요. 다정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궁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장을 보고 온 모양이었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거든요. 다정아, 누가? 태호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비닐봉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버지, 앉아라. 태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정 옆에 앉았어요. 다정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네, 제가 태호의 아버지입니다. 다정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낮은 테이블 앞에서 정좌를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태호가 당황해서 저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정 씨에게 사과드리려고 합니다. 사과요? 다정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정 씨를 시험했습니다. 시험이요? 네. 거지 행세를 하고 가게에 갔었어요. 2번이나요. 다정의 얼굴에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제서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란을 피우셨던 거군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바닥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태호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정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했었어요.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 체면 때문에, 편견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다정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다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 드세요. 다정아. 태호가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다정이 태호를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고개 드시고 앉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다정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화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부모 마음이 급할 때가 있죠. 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소중하시니까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다정 씨. 다만 다음엔 먼저 물어봐 주세요. 시험하지 마시고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관대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자신을 시험하고 속인 사람을 이렇게 쉽게 용서해 주다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호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와 연인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을 거예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다정이 말했어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버님이시잖아요. 제가 해드려야죠. 아버님이라는 호칭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진심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정이 부엌으로 가서 뭔가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된장찌개랑 반찬 몇 개.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호가 일어나서 다정을 도왔어요. 두 사람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서로 도우면서 따뜻하게 지내는 모습이요. 30분쯤 후에 상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구수하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집에서 해먹던 된장찌개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다정이 웃었어요. 자연스럽고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무거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태호가 평소에 뭘 좋아해요? 단 거 좋아해요. 특히 호떡이나 붕어빵 같은.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네. 길에서 호떡 냄새만 나도 졸졸 따라다니곤 했어요. 제가 태호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니까 다정이 재미있어 했어요. 태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많이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요? 글쎄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혼자 먹는 일이 많아서 음식 맛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다정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사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오세요. 같이 드시면 맛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가족인데요. 가족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그날 밤 3시간 가까이 그 좁은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셨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는지 말이에요. 크고 화려한 것만 쫓다가 정작 소중한 건 못 봤었던 거죠. 다정의 그 작은 방이 저희 큰 집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미란 실장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주말 동안 생각을 정리했거든요.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였어요.
어떻게 되었나? 건물주 박동식이 소유한 망원시장 상가 건물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격을 너무 불러서 상관없어. 빨리 처리하게. 미란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저라면 가격 협상부터 했을 텐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의외였을 거예요. 그리고 체납된 월세부터 정리해. 익명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갑자기 왜? 그냥 해.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었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행동이었거든요. 수요일 오후에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동식이 가격을 깎아달라고 했지만 저희가 제시한 대로 매입이 성사되었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처리되었습니다. 임대료 조건은 어떻게 할까요? 현재 조건 그대로 동결. 향후 10년간 인상 금지. 10년이요? 응. 그리고 체납부는 모두 면제 처리하고. 미란 실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임차인들에게는 어떻게 통보할까요? 익명으로. 새 건물주가 그렇게 결정했다고만 해. 저는 다정히 이 사실을 모르기를 바랐어요. 알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면 좋겠더라고요. 목요일에는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였어요. 보통은 한 달 전에 미리 일정을 잡는데 이번에는 급하게 잡았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임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무슨 긴급한 일이 생겼나 싶었을 거예요.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하나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회사 방향을 바꾸려고 해. 방향이라고 하시면 기획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까지는 돈을 남기는 회사였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남기는 회사로 가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공헌 조직을 신설하자. 그리고 현장 봉사를 의무화해. 재무 담당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그러면 비용은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요? 임원진 연봉부터 삭감하자. 나부터 시작해서.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회장님, 혼자 결정하실 문제가. 왜 못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게 얼마인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숫자로만 보면 손해지. 하지만 사람으로 보면 이익이야. 사람으로 본다는 게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우리 회사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말이야. 마케팅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면에서는 일리가 있겠네요. 맞아. 요즘 젊은 직원들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 점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임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죠. 인사 담당 이사가 말했어요. 사회공헌팀을 만들고 분기별로 봉사활동을 정례화하자. 좋아. 그리고 임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알겠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임원들이 제 의도를 이해해줬거든요. 금요일에 다정에게 연락이 갔을 거예요. 새 건물주로부터 임대 조건 동결 통보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어떤 반응일지 궁금했지만 직접 확인하러 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 저는 처음으로 다정분식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변장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옷차림에 앞치마를 들고 갔죠. 새벽 6시 어르신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다가 다정이 나오자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다정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을 거예요.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네. 김밥 나눔 말이에요. 저는 가져온 앞치마를 둘렀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색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다정이 잠깐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김밥 나르는 일부터 도와주세요. 저는 다정이 만든 김밥을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들이 감사 인사를 하실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보람있을 줄 몰랐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모든 김밥이 나눠졌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돌아가시고 저와 다정만 남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좋네요. 정말 좋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 다정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아침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임대료를 10년간 동결해준다고 하네요. 다정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덕분에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나눔도 계속할 수 있고요. 저는 괜히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지만 다정이 모르는 상태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좋았어요. 앞으로도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매주는 힘들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저는 가끔씩 토요일 새벽에 다정분식을 찾았어요. 어르신들께 김밥을 나눠드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사회공헌 팀이 만들어졌고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더 밝아졌고 일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 역시 변했어요. 숫자로만 보던 경영에서 사람을 먼저 보는 경영으로 바뀐 거죠.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토요일 김밥 나눔을 마치고 다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뵐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다정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편안해졌거든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그 짐이 뭐였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체면과 편견, 그리고 남들의 시선에 대한 걱정이었죠.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사람이 먼저고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훨씬 행복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태호와 다정이 결혼도 했고 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혼례는 소박하게 치렀어요. 다정의 뜻이었습니다. 큰 예식장 대신 작은 웨딩홀에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셔서 했어요. 망원시장 어르신들도 오셨죠. 그분들이 축하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했어요. 다정은 결혼 후에도 가게를 계속 운영했어요. 태호가 그만두라고 했지만 다정이 고집했거든요. 이 일이 좋아요. 계속하고 싶어요. 그래서 태호도 주말마다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었어요. 김밥 많은 솜씨도 제법 좋아졌고요. 토요일 새벽 나눔도 계속되었어요. 오히려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도움의 손길이 늘어났거든요. 동해그룹 직원들도 돌아가면서 참여했고 근처 상인들도 가끔 도와주셨어요. 저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갔어요. 어르신들과 인사하고 안부 묻고 김밥 나눠드리는 일이 제 주말 일과가 되었어요. 회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이 정착되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언론에서도 좋게 평가해 주더군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이라고 말이에요. 수익도 오히려 늘었어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거든요.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다정이 아이를 낳은 지 6개월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작은 손녀였어요. 이름은 윤서연이라고 지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서연이를 안고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골목 풍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토요일이면 작은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나눔에 참여하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함께 도와주는 상인들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다정분식 앞에는 여전히 어르신들이 줄을 서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김밥만 받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말벗도 해드리고 간단한 건강 체크도 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태호가 제 곁으로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럼 좋지.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서연이가 눈을 떴어요. 맑고 큰 눈동자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말을 못하는 아이였지만 왠지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좋아? 아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에 주변 사람들도 같이 웃었습니다. 다정이 김밥을 다 나눠드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아버님, 서연이가 무겁지 않으세요? 아니야. 전혀. 정말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고 있고 싶었거든요. 아버님,
1년 전 생각나세요? 그럼. 어떻게 잊겠어. 1년 전 이맘때는 다정을 시험하려고 거짓골을 하고 왔었죠. 그때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다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 일도 쉽게 용서해주고요. 서연이가 손을 뻗어서 제 볼을 만졌어요. 작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중요한 말 해줄게. 아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야. 돈도, 명예도, 체면도 아니고 사람이 먼저야. 벌써 그런 얘기를? 태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려서부터 들어야 몸에 배지.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연이가 저처럼 늦게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처음부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로 자라면 좋겠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이 먼저죠. 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골목에 노을이 비쳤습니다. 붉은 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우리 셋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서연이를 사이에 두고 말이에요. 가족이 함께 걷는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거든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며느리, 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 말이에요. 아버님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사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들 시선을 의식했어요. 체면을 지키려고 애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 그러세요. 서연이도 아버님을 보고 배울 거예요. 다정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서연이에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가 다시 웃었어요. 까르르하는 웃음소리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진짜 소중한 거라고요.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서연이를 다정에게 안겨주면서 말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나를 바꿔준 것. 진짜 사람이 되게 해준 것.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괴롭거나 답답해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온 거였죠.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별들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윤만규 회장이 깨달은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람입니다. 돈도, 명예도, 체면도 아닌 바로 사람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다정 씨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편견의 눈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보이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김밥 한 줄의 온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듯이 우리의 작은 따뜻함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